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카본 프레임에 울테그라 구동계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올라운드 로드 9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훨씬 더 많은 브랜드의 자전거가 있는데요. 유저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타시는 종류만 9가지를 추려가지고선 정리를 했고요. 2021년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고선 업로드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제외를 했어요. 이게 신제품인지 아니면 작년 제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외를 했습니다. 먼저 올라운드 로드가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겠죠. 로드에서도 몇 가지가 나눠지는데 올라운드가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천후 바이크죠. 그래서 올라운드 인기가 많은 걸로만 모아봤고요. 카본 프레임에 울테그라 디스크가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입문용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은 입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중상급으로 기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카본 프레임에 울테그라 디스크만 모아봤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세죠. 점점 디스크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무게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자전거 정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돈이 있으면 그냥 자전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품귀 현상이 생겼어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도 자전거들 굉장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양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지금은 자전거를 못 사고 그리고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지금 당장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유저들이 선호하는 9개의 브랜드만 정리를 했습니다. 스펙이나 무게는 홈페이지나 해외 자전거 샵에서 참고를 했고요. 판매처에 따라서 스펙과 무게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판매 수입처는 무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리다 스컬트라 디스크 5000. 스컬트라 시리즈는 입문용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격은 320만원이고요. 자전거의 색상을 보시면은 진한 오렌지색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맥라렌 팀 색상이라고 합니다. 구동계는 물테가 들어가 있고요. 스프라켓은 아쉽게도 105가 들어가 있어요. 체인은 KMC. 요즘에 완차에도 KMC 체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림은 메리다 익스퍼트 SL. 그냥 기본 림인 것 같아요. 무게는 8.45kg.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카본의 종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등급이 나눠진다고 해요. 5, 4, 3, 2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사용한 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CF2가 사용이 됐네요. CF4보다 편한 지오메트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앙키 스프린트 디스크 울테 11단 가격은 430만원.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죠. 그리고 구동계가 울테가 들어가 있어요. 비앙키의 경우 칸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울테가 들어가 있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에 울테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라켓은 105가 들어가 있고 체인은 KMC, 휠셋은 시마노 RS170이 들어가 있고 무게는 7.9kg입니다. 이 스프린트라는 게 1970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었고 그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재창조가 됐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디스크 버전과 일반 휠 버전으로 두 가지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비앙키를 보면 이 청자색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 색상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비앙키는 충성 고객이라고 할까요? 충성 고객이나 아니면 매니아층들이 탄탄한 매니아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치면 꼭 아이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6 콤프 가격은 390만 원이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크다 보니까 디자인도 세 가지로 뽑았네요. 구동계는 울테가 들어가 있고 스프라켓도 울테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체인은 그냥 시마노라고 돼 있어서 최소한 105 이상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휠셋은 DT 스위스 R470 무게는 8.33이고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올라운드가 세 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합니다. 타막 같은 경우에는 카본, 타막 인기 굉장히 많죠. 카본으로 돼 있고 알레는 알루미늄으로 된 올라운드, 알레 스프린트는 에어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아미라는 여성 전용, 타막도 여성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엘파마 디스크 R8000D 가격은 345만원이고요. 국내 브랜드 치고는 가격이 좀 있죠. 그리고 구동계 스프라켓 체인은 풀 울테가 들어가 있어요. 무게는 8.15kg이고요. 스템이나 시퍼스트 핸들바는 대다 제로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왜 비싼지 찾아봤더니요. 휠셋이 DT PR1600
이게 한 7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휠셋을 좀 좋은 거를 집어넣어서 가격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 1 디스크 콤, 가격은 289만원이고요. 구동계는 울테, 스프라켓도 105 체인 KMC. 메리다랑 거의 비슷하죠. 가격대도 비슷하고 들어가 있는 구성품도 비슷해요. 무게는 8.2kg이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 모델. 자이언트 인기 굉장히 많죠. 입문용으로. 아마 메리다랑 자이언트랑 굉장히 입문용으로 이제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200만원대. 삼천리 자전거의 첼로 케인 D8. 케인도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가장 좋죠. 가성비 좋아서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249만원에 구동계 울테 스프라켓 105의 KMC. 요거는 자이언트랑 메리다랑 동일하네요. 휠셋은 뷰엘타 R25 콤프 디스크. 무게도 8.3kg. 가벼운 편이죠.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로고를 전면에 넣지를 않았어요. 사진에서도 안 보이죠? 전면에 안 보이고 다운 튜브에서 위쪽에다가 붙여놔서 물통 붓는 쪽 있죠? 물통 붓는 쪽에다가 글자를 넣어서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첼로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캐년 얼티메이트 CF SL8 디스크. 가격은 319만원. 캐년 자전거는 일반 매장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거는 아시죠? 요거는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직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송하고 포장, 부가세, 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자전거 금액의 약 20%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를 하니까 한 383만원 정도 되네요. 구동계는 울테, 스프라켓도 울테, 휠셋은 DT 스위스 P1800, 무게는 7.57kg. 가볍죠? 아래쪽 배송 정보를 보시면은 배송이 7월에서 8월이에요. 지금 주문해서 7월, 8월에 받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전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캐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자전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캐논데일 슈퍼6 에보 하이모드 디스크. 가격 590만원. 많이 비싸죠. 구동계는 울테가 들어가 있고 크랭크하고 휠셋이 할로우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할로우그램은 제가 조금 생소한데 이게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라켓하고 체인은 105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은 두 가지인데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캔디 레드라는 게 굉장히 이쁘네요. 트랙 에몬다 SL6 디스크 프로. 가격은 499만원이고요. 구동계 스프라켓 체인 풀 울테로 들어가 있어요. 스페셜라이즈드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림은 본트래거 에올루스 엘리트 35 카본 휠이네요. 무게는 8.03이고요. 체중 제한이 125kg예요. 체중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가 미국 쪽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다가 혹시나 자전거가 부러져서 다쳤을 때 막 소송 같은 거 걸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 제한을 걸어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측 하단에 빨간색 자전거를 보시면은 트랙에서 나왔던 1989년도 카본 자전거예요. 1989년도 32년 전에 트랙에서는 카본 자전거를 만들었었죠. 구동계는 풀 듀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32년 전 풀 듀라가 들어가 있는 카본 로드예요. 아무래도 굉장히 예전부터 카본 자전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겠죠. 9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바이크라고 해서 통으로 찍어낸 것도 있었어요. OCLV라고 찍혀가지고 Y자로 생긴 산악자전거인데요. 지금 봐도 디자인이 크게 뒤처지지 않죠. 이게 95년도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카본에 대한 노하우가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보시면서 뭔가 공통된 거를 못 느끼셨나요? 에어로 디자인이 조금씩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자전거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올라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그리고 공급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9가지의 자전거를 가격대별로 표로 그려봤어요. 제일 비싼 게 캐논데일이고요. 제일 저렴한 게 첼로네요. 카본 프레임에 유압 브레이크에 똑같은 울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휠셋인 것 같아요. 휠셋 때문에 이 가격 차이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네임밸류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무게로 표를 그려보니까 캐년이 제일 가볍네요. 우측에 있는 게 제일 가볍습니다. 그리고 캐논데일, 비앙키, 트랙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임밸류.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와 트랙이 첫 번째에다가 올려놨어요. 스페셜과 트랙은 예전부터 어떤 모범생 같은 이미지예요. 개성도 있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노하우,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모범생 같은 느낌이어서 제일 상단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논데일 타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 캐논데일 세대째 타고 있습니다. 캐논데일의 역사를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다가 놨어요.
비앙키. 비앙키는 약간 매니아층이 있다고서 말씀을 드렸었죠. 휴대폰으로 치면 약간 아이폰 같은. 네,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놨어요. 캐년. 아무래도 매장에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고 한강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술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독일 자전거예요. 메리다랑 자이언트.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이언트가 한 대 있습니다.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상급에서는 스페셜과 트랙이 약간 비슷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제 중급이라고 볼게요. 중급에서는 메리다랑 자이언트가 굉장히 비슷한 가격대의 자전거를 가지고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자이언트 공장에서 뭐 메리다 자전거를 생산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첼로와 엘파마. 아무래도 수입 브랜드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입문용이라던가 가성비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수입 브랜드 중에서 가성비 괜찮은 게 메리다, 자이언트라 그러면은 국내 브랜드에서는 첼로와 엘파마가 괜찮아 보입니다. 카본 프레임에 울테와 유압이 달려있는 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차피 울테그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동계에서 성능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카본 프레임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타셨던 분들의 어떤 후기를 보고선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